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알려드렸던 호흡기계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볼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객혈에 대한 문제예요. 객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이 이 객혈에 대해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객혈과 토혈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토혈은 소화기계의 문제라고 알려드렸고, 그쵸? 소화계. 객혈은 호흡기계의 문제라고 알려드렸어요. 호흡계. 간략하게 이렇게 알고 보시면 1번 소화성 궤양, 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볼 수 있다. 누가 봐도 소화계잖아요. 그럼 답이 1번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1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2번 pH는 약 알칼리성을 띈다. 맞는 얘기고요. 색은 선홍색을 띈다. 맞는 얘기고, 거품이 섞여 있다. 맞는 이야기고, 목이 아프고 기침과 함께 토한다. 호흡기계의 얘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역시나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건데, 여기서 간략하게 객혈과 토혈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면, 토혈은 소화기계 문제이기 때문에 소화성 궤양이라든지 그리고 간질환이 있을 때, 간질환이 있으면 주변 장기들을 자극하고 복벽을 자극하면서 기본적으로 오심구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혈의 가능성이 높고요. 궤양은 위궤양이라든지 12위장 궤양일 때 출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출혈이 밖으로 나오는 게 토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토혈과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산이 섞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산성을 띠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산소가 많진 않기 때문에 좀 암갈색이라든지 어두운 색을 띠는 게 특징이에요. 반면에 객혈은 호흡기계잖아요. 산소가 많다 보니까 좀 분홍빛을 띠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침이라든지 호흡기 문제와 같이 객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호흡기계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품이 섞여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호흡기계 문제냐, 소화기계 문제냐, 거기서 이런 걸 도출해 내시면 여러분이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 기관지 천식 발작으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자, 문제는 기관지 천식 발작이라고 했지만 지금 중요한 주 호소는 호흡곤란이에요. 그럼 호흡곤란일 때 뭘 해주냐는 거죠. 복식호흡을 권장한다. 복식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취해줄 수 있어요. 불안이라든지 이럴 때 안정을 취하는 요법으로 복식호흡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호흡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연관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모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앙와이로 눕혀준다. 호흡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호흡이 잘 안 될 때는 좌위나 반자위를 취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위가 나오면 답이 될 수 있지만 앙와이는 전혀 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호흡곤란 문제긴 한데 기관지 천식이었잖아요. 네, 기관지 천식일 때는 알러지로 인해서 점액이 만들어지고 기관지가 수축하면서 호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제가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에요.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번, 증상이 심하다면 스테로이드 투여를 멈춘다. 당연히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죠. 스테로이드는 쉽게 이야기하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발작적인 증상이 나왔을 때 스테로이드를 주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테로이드 주는 건 맞기 때문에 오답이죠.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방에서 휴식하도록 한다.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방에서 휴식할 게 아니라 잘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3번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 문제로 기관지 천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역시나 기관지 천식 문제예요. 1번, 밤에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심해진다. 어떤 질환이든 대부분 밤에 증상이 심해져요. 왜냐하면 낮에는 여러 가지 다른 자극들이 있는데 밤에는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오롯이 그 증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보통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호흡기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누워있으면 더 호흡하기 힘들기 때문에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 성인의 경우 완치가 드물다. 잘 모르겠으면 삼각형 하고 넘어가시고요. 보통 아동의 경우에는 완치가 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완치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아마 이것은 맞는 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지만, 모르셨으면 그냥 삼각형 하고 넘어가세요. 3번, 천식은 도시에서보다 시골에서 더 흔하다. 시골이 아무래도 공기가 좋다 보니까 천식이 시골에서 더 흔할 가능성은 없어요. 이건 아마 오답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번째, 알레르기원과 접촉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관천식은 앞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알러지 증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알러지원이 없으면 기관지 천식 발작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다섯 번째, 기관지의 자극에 의한 알레르기성 질환이다. 맞다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그 다음 문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세요. 그 다음 문제는 만성기관지염 환자의 경우 입술을 오므리고 호기를 하도록 하는데, 이 호흡법의 효과는, 그래서 입술을 오므리고 호기하는 호흡법의 효과의 문제인데,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이나 그리고 앞으로 나올 문제인 폐기종인 경우에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이에요. 이런 환자의 경우 입술 오므리기 호흡을 하도록 하는데, 이 호흡법의 효과는 1번이에요.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내뱉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가 허탈되는 걸, 너무나 갑자기 호흡할 때 기도가 허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길게 호흡하면서 허탈 방지해서 기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이 호흡법의 효과입니다. 폐의 장기량이 증가한다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이 아닌데 효과라고도 할 수 없겠죠. 당연히 부작용이나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좋은 답은 아니에요. 기관지 분비물의 배출용이, 기관지 분비물을 배출하려면 물리배행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야지, 이렇게 입술 오므리고 호흡하기는 공기의 흐름을 천천히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비물 배출용이랑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고농도의 산소 공급, 호기를 길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쵸?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답 1번이 답이겠네요. 그 다음 문제는 폐기종이에요. 폐기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폐기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대표적인 한 예라 그랬어요. 혹시나 모르시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술통 모양의 흉곽이 나타난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술통 모양의 흉곽이잖아요. 호흡이 제대로 안 돼서 호흡 보조건을 쓰면서 숨을 계속 크게 쉬다 보니까 흉곽의 전후경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게 흉곽이면 1대 2대 1이어야 되는데 2대 1, 이게 거의 술통형처럼 1대 1이 돼버리는 것이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술통 모양의 흉곽이에요. 두 번째, 고상지두가 나타난다. 역시나 맞는 얘기죠.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굉장히 장기간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어요. 장기간 저산소증이 오게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고상지두예요. 손가락 끝이 이렇게 이티처럼 커지는 거죠. 손가락 끝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맞는 답이겠고, 자맹성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굉장히 천천히 자맹성으로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역시나 맞는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 흡연. 앞전에 풀었던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대표적 증상으로 야간바람, 미열, 피로, 체중 감소이다. 이 증상들은 결핵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결핵 증상하면 야간바람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폐기종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에요. 그리고 기침,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죠. 그 다음 문제로 기관지 확장증 환자의 객담 특성으로 맞는 것은, 기관지 확장증 환자의 객담 특성,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정말 가끔 한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2번입니다. 화농성이며 3층을 형성한다. 3개층을 형성한다는 게 특징인데, 여기서 이 확장증에서 3개층을 좀 유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기관지가 이 정도 됐던 게 이렇게 좀 커진다고 해서 확장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대부분을 객담이 채우게 되거든요.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상관없고, 이 확장증이기 때문에 3개층, 뭔가 확장된 느낌이 가지시면서 이 3개층을 유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언어에서 확장이니까 다른 애들은 이런 특성들이 있지만 얘는 3개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질환의 객담 특성도 알아놓으시면 좋기 때문에, 살펴보면 거품성이고 분홍빛은 폐우렬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폐우렬 혹은 폐부종,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쉽게 푸실 수 있겠고, 심한 악취 동반한 녹슨빛, 이런 것들은 보통 폐렴의 질환이에요. 그래서 폐렴일 때는 냄새가 좀 심할 수 있고 녹슨 빛깔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점액성 객담은 천식이라든지 기관지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지만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객담의 특성이.
그래서 그나마 나왔던 문제가 기관지 확장증이기 때문에 세계층 형성한다. 확장, 여기서 세계층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폐렴 환자의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폐렴은 폐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객담이 생기겠다 대략 유추하시고 문제 풀면 1번 기관지 수축제 투여, 호흡이 안 되고 있는데 기관지 수축제를 주면 호흡이 당연히 안 되겠죠. 오답이겠고요.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왜? 객담을 묽게 해서 객담이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좋은 답은 아니고요. 저칼로리 식이 제공, 이렇게 질환이 일단 이완이 되면 고칼로리 식이를 해서 빨리 낫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칼로리는 대부분 오답입니다. 회복 시까지 활동 제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는 침상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회복 시까지 활동 제한, 아주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모르겠으면 삼각형 정도로 활동 제한, 어떻게 보면 침상 안정이랑 같은 말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각형으로 보세요. 반자의 체위 유지, 호흡이 안 될 때 좌위 반자의 체위는 무조건 답이라고 했으니까 5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4번보다는 5번이 더 좋은 답이에요. 그 다음 문제로 결핵균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결핵과 관련한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종종 나올 수 있는데 결핵균의 특징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면, 한번 접촉하면 반드시 격리, 격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지금 이 환자가 결핵이 이완된 건 아니잖아요. 한번 접촉했다고 무조건 결핵이 이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오답이고요. 자외선의 강함, 오답이에요. 자외선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불 빨래를 강한 햇빛에 쬐도록 하는 게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약의 내성이 생기게 단독 투여, 보통 여러가지 약제를 병용 투여합니다. 최소 3, 4개의 약을 병용 투여하게 되죠. 당연히 오답. 화학치료 후 2, 4주 지나면 격리 필요 없음, 요거는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2주나 4주 정도 지나면 전염성은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5번째, 양압격리가 필요하다. 당연히 오답이죠. 음압격리가 필요해요. 여기서 양압이랑 음압의 차이는, 여러분이 병실에 있으면 음압은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병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음압격리입니다. 그래서 공기 감염 환자에게는 대부분 이렇게 음압실을 써야 돼요. 공기가 조금이라도 밖으로 누출되게 되면 이런 균들이나 바이러스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음압격리를 하는 게 필수고요. 반대로 양압격리란 말은 공기를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문을 열었을 때 안쪽 공기가 밖으로 나오겠죠. 왜 이런 양압격리를 하게 되냐면, 백혈병이라든지 혹은 골수 이식을 받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요.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 이 무균실 안으로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열거나 이럴 때 다 밖으로 밀어내게끔, 왜? 균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양압을 걸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압, 음압, 격리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폐결핵 환자가 객혈을 했다면 가장 먼저 취해주어야 할 간호는, 폐결핵 환자의 경우에는 객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객혈에서 어떤 간호가 가장 중요하냐는 건데, 절대 안정입니다. 지금 피를 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정을 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 안정을 꼭 외우세요. 그 다음 문제로 폐부종으로 입원한 환자의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폐부종은 쉽게 이야기하면 폐에 물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간호를 생각하려면 이런 물을 빨리 제거해 줘야 돼요. 이런 개념을 간단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위 체위 유지, 호흡이 안 되니까 좌위해 주면 좋겠죠. 네, 답이죠. 그리고 처방된 산소 공급, 산소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호흡이 잘 안 되는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일 거고요. 혈관 확장제를 투여한다. 혈관 확장제를 투여한다? 여러분 모르겠으면 일단 삼각형을 하고 넘어가시고, 이뇨제를 투여한다. 물을 빼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겠죠. 5번째, 정맥으로 충분히 수액을 공급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물이 차서 호흡이 잘 안 되는 질환인데,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혈관 확장제를 투여하는 이유는, 혈관 확장제를 줘서 혈관에 물을 좀, 그러니까 혈액이죠. 혈액을 좀 가둬둘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폐에 더 이상 물을 못 보내도록 좀 혈액을, 이 혈관 확장제를 투여해서 넣어둘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관학적인 투여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문제, 폐색전증의 위험 요인이 아닌 것은 폐에 색전이 생긴 건데 색전은 혈전이든 혹은 지방이든 이런 것들이 떠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는 게 색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혈전이라든지 이런 지방이 혈액을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위험 요인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 심부정맥 혈전증, 혈전이 생기면 떨어져 나와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 요인이겠죠. 비만인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상승하고 혈관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혈전이나 축상경화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죠. 세 번째, 우렬성 심부전. 우렬성 심부전은 이 심장 안에 혈액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혈전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위험 요인일 수 있고, 경구피임약 잘 모르시겠으면 세모하고 넘어가고, 폐렴의 경우에는 폐에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균의 문제로 인해서 폐에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5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경구피임약은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구피임약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단독이나 에스트로겐 혹은 프로게스테론 병용 투여하는 약물이에요. 그 중에서 이 에스트로겐을 엑스트라로 결국은 투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용량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상승하게 되면 혈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경구피임약은 쉽게 이야기하면 혈전 발생률을 올린다고 해요. 당연히 폐색전증의 위험 요인일 수 있겠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은 5번입니다. 오늘 이렇게 호흡기계와 관련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풀어봤어요. 이 외에도 나왔던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면서 호흡기계 관련한 개념들을 좀 잡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